자, 지난주에 이어 우리 별의 진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별이라는 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하는지, 그리고 별의 전체 진화 과정 중에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단계가 어디냐, 그리고 그 주계열 단계에서 뭐 이제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을 하고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주계열일 때 에너지원은 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이제 떠올려 주시면 되고, 오늘 할 이야기 이제 단원이 살짝 또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단원의 제목은 외계 행성 탐사예요. 외계 행성 탐사. 말 그대로 나 말고 다른 행성을 찾고 싶어요. 어떤 행성을 찾고 싶냐면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고 싶어요. 이유는 언젠가 얼마 전에 선생님이 무슨 과학 뭐 이렇게 잡지 비슷한 걸 봤더니, 뭐 우리도 지금 현재 태양이 주계열 단계잖아요. 태양이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50억 년이 지났어요. 50억 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겠지만 50억 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태양이라고 하는 주계열이 적색거성 단계로 이제 넘어갈 텐데, 예상하건대 적색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성이나 금성은 이제 그 거성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지구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지구가 이제 이게 거성으로 넘어가면서 그 수축과 이완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뭐가 달라지냐면, 주계열일 때 지구 사이에 어떤 걸 만류 인력 이 크기가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구가 아예 그냥 적색거성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버리든가, 그게 아니면 저기 멀리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시에 가장 큰 문제는 물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요? 물.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체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날을 대비를 하여 도망갈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고 싶어요. 그걸 외계 행성 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태양계와 유사한 외계 행성계를 찾아야 돼. 태양계와 유사한 주계열 단계의 중심별이 있고, 그 중심별 주별을 행성들이 돌고 있는 태양계와 비슷한 외계 행성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요건은 우선 주계열 단계의 중심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별 주위를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돌고 있어야 해요. 그죠? 그래야 결국 태양계와 같은 유사한 행성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찾은 이 행성이 과연 지구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그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계 행성 탐사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계속 뭐가 나올 거냐면 중심별과 행성,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행성을 가진 중심별을 찾는 거예요. 행성을 가진 중심별. 혼자서 반짝반짝을 찾는 게 아니고 지구 같은, 수성 같은, 금성 같은 행성을 가진 중심별을 찾고 싶어요. 이걸 외계 행성 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탐사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도플러 효과가 뭔지 아셔야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도플러 효과가 언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그거 뭐냐, 그거 할 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별빛 스펙트럼 얘기할 때 했어요. 그죠? 자, 도플러 효과가 뭐였냐면 별건 아니고, 파동을 발생하는 파원이 있을 거예요. 파동을 발생하는. 우리 교과에서는 별에서 발생하는 별빛, 빛이라는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걸로는 경찰차, 아니면 구급차, 그 소리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우리 집 5세가 사랑하는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차만 봤다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냅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기쁜가 봐요, 경찰차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에. 자, 그리고 심지어 경찰차가 이제 삐뽀삐뽀까지 하고 달린다. 그럼 거의 뭐 이거는 가만 놔비뒀다가는 뛰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되게 친절한 경찰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건널목을 건너고 있어, 우리 집 5세랑. 건널목 건너는데 여기 경찰차가 서 있었다?
근데 이제 우세가 경찰차를 이렇게 뻔히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이 친절하신 선생님께서 거기서 사이렌을 울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지 못할 뻔했어. 사이렌을 울리는 바람에. 뭐 어쨌거나 그래서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이제 차가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경찰차에서 내는 소리라는 파동에 속력이 있을 거예요. 파동의 속력. 이걸 자 V0로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파동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로 인하여 만들어져요. 그래서 람다 제로, F 제로로 나타나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고유한 값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고유한 값이야. 이 지금 경찰차에서 내고 있는 소리가 가지는 고유한 속력, 진동수, 뭐 파장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근데 얘가 소리를 막 내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관찰자인 나와 관계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얘가 나하고 이 소리를 내고 있는 대상이 관측자인 나하고 시선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시선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뭔가 내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이제 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까 사방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특별히 시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 시선 방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단순하게 경찰차가 소리를 막 내면서 관찰자인 나로부터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멀어질 때는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멀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 소리의 속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소리의 속력은 안 변하는데 그 소리가 멀어지면서 나는 얘는 멀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뭐 해져요? 길어져요. 자, 소리의 속력은 나한테 내가 듣는 이 사이렌 소리의 속력은 안 변해요. 자, 이 값은 일정한 값이에요. 소리의 속력은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하냐? 나와 저 경찰차 사이의 거리 관계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요.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 일정한 속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동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듣기에 이 소리의 진동수가 작게, 다시 말하면 크기가 작고 또는 높이가 낮은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저기서 내는 소리는 분명히 같은 소리일 텐데 걔가 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듣기에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사이렌 소리하고 달리는 사이렌 소리가 내가 다르게 들려요. 실제로 거기서 내는 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님에도. 자, 그래서 멀어질 때는 보시다시피 뭐 한다?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감소한다.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는 줄어든다. 반대로 가까워질 때를 한다면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파장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장의 변화, 그죠? 이 파장의 변화가 뭐에 비례하냐면 저 경찰차와 관측자 사이의 상대 속도에 비례해요. 제가 빠르게 멀어지고 빠르게 가까워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거나 파장이 줄어드는 그 폭이 더 커져요. 이걸 흔히 뭐라고 할 거냐면 편의량이라고 할 거예요. 편의. 이제 소리가 진동수가 커지는 또는 감소하는 파장이 길어지는 또는 줄어드는 그 정도를 편의된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편의되는 량이 뭐에 비례하냐? 상대 속도에 비례해요. 제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뭐 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더 크게 차이나게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얘는 그때도 말했지만 물리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리 시간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외계행성 탐사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별로부터 오는 별빛 스펙트럼을 시간을 두고 그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변화를 살펴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태양과 같은 중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이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돌겠죠. 공전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실은 이 공전을 할 때 여러분 중심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둘 다 돌고 있어요. 자,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시소를 가운데 이제 시소가 있는데 시소가 균형을 유지를 하려면 받침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받침점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이 중심면이 무거우니까, 그지? 무거운 가까운 쪽으로 뭐가 있는 거야? 공통 질량 중, 좀 더 크게 그리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요. 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요. 자, 얘를 중심으로 어떻게 도냐? 얘도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요. 자, 얘도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방향은 똑같아요, 반시계. 뭐 시계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반시계로 돈다. 근데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색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요점이 태양이 있는 중심별이 있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요 끝이 행성이 있는 지점이에요. 선생님이 손으로 잡은 부분이 받침점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돈다는 뜻이냐면 자, 이렇게 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돈다는 뜻이야. 잘 보면 중심을 기준으로 얘도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동시에 얘도 뭐 하는 거야?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돈다라는 말은 뭔가 따로따로 주기를 가지고 도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대신 포인트는 뭐야? 자, 중심별이 이렇게 돌 때 행성은 건너편에서 반대로 돌아요. 그죠? 요거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중심별이 이렇게 돌 때 행성은 이렇게 도는 거고, 중심별에 이쯤 오면 행성은 저 건너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성을 갖지 않은 중심별은 이런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겠지. 행성을 가진 중심별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가집니다. 실은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태양은 공통질량 중심이 태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를 얘기를 하자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은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예 태양 안에 들어가 있어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공통질량 중심으로 미세하게나마 운동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이런 걸 어쨌거나 중심별이 행성을 가진 경우에 이런 식의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관측자니까 어디서 관측을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볼게요.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지구. 자, 별이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 얘가 공전하는, 행성이 공전하는 공전 궤도 면이 이거야, 그지? 그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 눕히면 별이 이렇게 돌고, 그지? 이렇게 도는, 이게 여기 요 면이 공전 궤도 면인 거야. 이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를 그리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도는 걸로 그렸어, 지금.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나란할 때만 또는 얼추 비스듬이라도 해야 도플러가 나타나요. 이게 수직하면 도플러 효과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시선 방향이라는 걸 쓸 거예요. 시선 방향. 시선 방향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바라보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나란하게 행선이 됐든 중심별이 됐든 공전하고 있을 때 도플러 효과가 되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해볼게요. 이 지구에서 관측하는 대상은 행성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별빛이에요. 별빛. 누구 별빛?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을 볼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저 중심별에서부터 오는 별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 스펙트럼 분석을 하셨어요. 그럼 무조건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배우셨어요? 연속, 흡수, 방출. 뭐라 그랬지? 별빛 스펙트럼은 무조건마다 흡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에서 이 별을 보면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에 안 하고 싶다. 주노 파남보에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비어서 나오겠죠. 뭐 이렇게 비어서 나올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나올 겁니다. 그래 뭐 그건 당연한 얘기야. 별빛이니까. 근데 내가 저 별을 계속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흡수선의 위치가 변하더래요. 같은 별인데. 똑같은 별을 내가 관찰을 하는데 흡수선의 위치가 변했어. 어떤 식으로 변했냐? 자, 흡수선의 위치가 대충 할게요. 흡수선의 위치가 적색으로 치우쳤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다가 청색으로 치우쳤다가 또 원래로 되돌아왔다가 이걸 계속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적색으로 갔다가 원래로 왔다가 청색으로 갔다가 또 원래로 왔다가 이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왜 여기가 지금 적색편이 되는 구역이고 청색편이 되는 구역이니까 적색편이 되고 청색편이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벌어질까를 뭘로 설명을 하냐? 자, 도플러로 설명을 해요. 왜냐면 적색편이가 되는 건 말이야. 저 중심별과 관측자인 내가 뭐 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자, 아까 이것처럼 똑같아요.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멀어지는 중이야. 그리고 청색편이 될 때는 쟤랑 나랑 가까워지는 중이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 그림상에서 살펴봤더니 중심별이 지금 도는 방향을 잘 보시면 중심별이 여기를 지날 때는 뭐예요? 지구 관측하인 나에게 중심별이 다가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멀어지는. 실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다가오시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계속 멀어지는 중이에요. 멀어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가, 나, 다, 라 그 점을 찍으면 중심별이 가나다라를 이렇게 막 돌 건데 라에서부터 가를 지나 나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저 중심별을 보면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다가오는 거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야. 다만 뭐의 차이가 있을 뿐이냐? 편이 되는 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 방향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시선 방향. 봐봐. 이것도 원운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다. 자, 제가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딱 요 지점에서의 운동하는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자, 접선 방향으로 운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공의 속도야. 근데 나는 이 속도 중에 뭐만 알고 싶냐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성분만 알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벡터 분해했던 거 기억나요? 벡터를 합성하고 분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속도 변화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X축, Y축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생긴 거 하고 이렇게 생긴 거 하고 분해가 되는 거야. 그지? 맞아요? 너네 얘네 옛날에 힘에 합성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하고 합치면 이거 되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이 비스듬히 나오려면 얘랑 얘로 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두 개 분해된 성분 중에 뭐만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바라보는 방향만 알고 싶은 거야. 이거를 시선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시선 속도, 시선 속도, 시선 방향 속도만 중요해요. 시선 방향 속도만. 그래서 라에서 가를 지나 나까지 오는 동안 계속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들은 뭐 하게 되는 거야? 시선 방향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선 방향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가오는 거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건 맞으나 그 편의되는 정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소를 합니다. 그걸로 우린 뭐라고 설명을 하냐? 접근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에서 다를 지나 라를 갈 때는 저 별이 나한테서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후퇴 속도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후퇴 속도로 멀어지는 거니까. 멀어지는 내내 뭐가 일어나요? 분명히 적색 편의가 일어나요. 다만 편의되는 정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선 방향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에서 다가는 동안에는 편의량 증가. 여기서 여기 올 때는 편의량 감소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려요. 내가 지구에서 저 별의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저 별의 시간에 따른 시선 속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속도를 유추한다. 뭘 이용하여? 편의되는 정도를 이용하여.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놈의 별이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더라. 그래서 후퇴할 때를 플러스로 나타낼 거고요. 다가올 때를 마이너스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후퇴하는 것도 잘 보니까 일정한 속도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언제 증가했다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후퇴 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 그리고 이제 다시 다가와야지.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 그죠?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의 의미야. 크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 그림은 잘 나오지 않아요. 얘를 만약에 여기다 빗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적색편이 일어나는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다예요, 다. 중심별이 다에 있을 때 적색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청색편이는 가잖아요. 다가와야 되니까 중심별이 가에 있을 때 청색편이. 그러면 이제 순서만 따져주면 돼. 내가 순서를 이렇게 했으니까 다 다음에 뭐 돼야 되고 라 돼야 되고 라 다음에 가고 가 다음에 나 돼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얘를 주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로축이 시간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T1, T2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T1인 지점은 중심별은 어디에 있을 때야? 또는 행성은 어디에 있을 때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T1인 지점을 잘 보시면 시선 속도가 후퇴에서 접근으로 바뀌는 거야. 후퇴에서 접근. 어디야? 가나다라로 해줘요. 후퇴에서 접근으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자, 중심별이 후퇴에서 접근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치? 후퇴에서 접근으로 바뀌는 순간. 그죠? 그럼 여기가 요 T1일 때 중심별은 어디에 있어요? 라에 있어요. 그런데 질문. T1일 때 행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성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중심별의 위치와 행성의 위치는 항상 뭐예요?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건너편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럼 행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 헷갈려. 뭘 물어보는지가 되게 중요해. 중심별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 중심별과 함께 돌고 있는 행성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됐든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와도 위치 관계는 반드시 따져주셔야 되고 그래프로 나와도 위치 관계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별거 있나요? 여기가 나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뭐 어느 지점일까? 요. 접근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그렇지? 가. 지금 여기는 뭐야? 나. 그죠? 나. 그리고 여기가 뭐야? 다. 그 다시 여기가 뭐야? 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는데 요 걸린 시간. 이게 뭘까요? 공전주기.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럼 중심별의 공전주기랑 행성의 공전주기가 다를까요? 같이 도는데? 그냥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시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아, 저 중심별은 행성을 가지는 중심별이야.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나는 별은 뭐예요? 행성을 안 가지는 별이에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안 일어나는 별은 행성을 갖지 않는 별이에요. 내가 찾고 싶은 별이 아니지. 나는 뭐 찾고 싶으니까. 행성을 가진 중심별을 찾고 싶은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런 식의 중심별을 찾으셔서 내가 관측하는 대상은 행성이야, 중심별이야? 중심별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관측하는 대상, 별빛 스펙트럼 분석하는 대상은 누가 대상이에요? 중심별이 대상이에요.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뭘 하는 거야? 요 그래프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죠? 뭐 해서? 이거 편의량 계산하시면 돼요. 편의량. 적색 편의가 얼마나 일어나고 청색 편의가 얼마가 일어나는지 이 편의량을 계산을 하시면 뭘 유추할 수 있어요? 후퇴 속도, 접근 속도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을 지나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는 얘랑 얘를 그려줄까요? 그럴 리가요. 자, 안 그려주고 물어보기도, 요거 하나만 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요거 안 주고 얘랑 얘만 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도플러 효과는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도플러 효과에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외계 행성을 찾을 때 관측 대상이 누구냐?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 그지? 그걸로 했다. 그리고 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얘는 조건이 있어. 이런 식으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시려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공전 궤도 면이랑 시선 방향이 뭐 할 때 가장 온전한 도플러 효과를 내가 얻을 수 있냐? 나란할 때. 만약에 자 보세요. 얘가 중심별이고 행성이야.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도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방향에서 얘를 바라본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러면 공전궤도 면이랑 시선 방향이 뭐 한 거예요? 수직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도플러 효과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행성을 가진 별이라도. 왜냐면 지금 자 아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눕히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중심별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잖아. 이래야지 도플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라보는데 중심별이 이렇게 돌아요. 그럼 얘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뭐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거리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플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공전궤도 면과 시선 방향이 수직할 때는 할 수 없어요. 뭐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비스듬하거나 나란할 때. 완전히 나란은 아니고 비스듬만 해도 얼추 일어나기 때문에 비스듬하거나 나란할 때 도플러를 이용하여 뭘 할 수 있어요? 행성을 가진 중심별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도플러를 이용을 하여 찾을 거라면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질량 관계가 뭐 할수록 좋냐? 같은 질량의 중심별이라면 행성이 무거운 놈일수록 좋아요. 자, 이 행성이 중심별의 질량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같다면 행성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행성이 무겁잖아요. 그럼 이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아까는 중심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었는데 행성이 좀 가벼워서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였어.
그럼 얘가 돌아봐야, 여기가 중심별이야. 돌아봐야 되게 조그맣게 돌잖아. 이러면 이제 거리 변화가 크게 안 나타나니까 도플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쪽에 달린 행성이 좀 무거워. 그럼 이 공통질량 중심의 위치가 살짝 여기로 옮겨져요. 그럼 아까보다 중심별의 움직이는 범위가 더 넓잖아요. 이러면 도플러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심별의 질량이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가 잘 일어나니까 도플러를 이용하여 찾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뭐 할수록 좋다고 공전궤도 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 도플러가 되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외계 행성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그래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 이 그래프랑 그림이랑 행성의 공전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얹어야 되냐면 하나만 얹고 잠깐 쉴게요. 이 위에다가 왜냐면 내가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문제는 두 개가 한꺼번에 출제가 되기 때문이야. 자, 도플러가 이러하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 하나가 식현상이에요. 일식, 월식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식현상이라는 건 뭐 대충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뉘어놨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식현상은 얘가 지금 어떤 중심별인데 그 중심별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그죠? 내가 얘를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지? 자, 반시계로 회전을 시켰을 때 행성이 이 중심별을 뭐 하게 되냐, 돌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니들이 보는 방향으로 관측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중심별의 이제 밝기를 좀 상세하게 관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밝기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간을 두고 쭉 살펴봤더니 중심별의 밝기가 살짝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고 뭐 이런 주기가 나타나더래. 밝기의 변화가 미세하게 생기는 거야.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는 순간이 바로 행성이 별을 가리는 거야. 자, 노란 동그라미가 행성이에요. 큰 동그라미가 중심별이고 행성이 저 중심별을 가리는 거야. 앞에 와서. 자, 자, 중심별이에요. 얘가 행성이고요. 니들이 바라보는 게 시선 방향이야. 얘가 어떻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가리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다가 와서 요 얼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올 때 밝기가 살짝 줄어요. 그리고 요 속을 지나는 동안 밝기가 계속 어둡다가 다시 나갈 때 다시 뭐 밝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아마 얘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하겠지. 행성이 중심별 주기를 계속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시간을 계산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전 주기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식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중심별이다. 그럼 이제 행성을 가진 놈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성을 갖지 않으면 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식현상이 일어나네? 쟤는 행성을 가진 중심별이구나. 좀 눈여겨봐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식현상을 내가 굳이 왜 여기다 같이 썼냐? 자, 이 그림에서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행성의 위치와 중심별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행성의 위치와 중심별의 위치를 찾으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가려야 되잖아, 누가? 행성이, 누구를? 중심별을. 행성이 앞에 있고 중심별이 건너편에 있을 때. 맞아요? 행성이 여기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가린다 그랬잖아.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면 그죠? 중심별이 여기 있다, 행성이 앞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위치상으로 중심별이 라에 있고 행성이 라 다시에 있을 때
뭐가 가능해요? 식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오면 T1, T2 중에 언제 식이 가능해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자, 여기 대놓고 써놨는데 나 지금 T1, T2 중에 언제 식이 가능해요? T1 여기가 나잖아. T2가 나예요 지금 나. T1일 때 식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나와요. 그림을 치사하게 이걸 주고 물어보기는 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도플러랑 식은 항상 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식현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탐사 방법 중에 얘가 제일 쉬워요.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앞에 와서 가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우시니까 이분을 이분이랑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 그려놓고 T1일 때 또는 T2일 때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T1일 때 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위치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꺼번에 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식현상에서도 포인트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돌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뭔 얘기예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 면이 수직하면 식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게 좋아요? 나란한 게 제일 좋아요. 나란한 게. 완전히 나란한 게 제일 좋고 조금 비스듬하면요. 이런 식으로 가려요. 이게 좀 비스듬하면요. 밑에 와서 찔끔 가려요. 찔끔. 그래서 완전히 나란할 때가 식을 가장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스듬하면 그 관계를 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하면 아예 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밝기의 변화량이 크려면 밝기의 폭이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크려면 행성이 뭐 할수록 좋을까? 많이 가려야 되니까. 많이 가려야 밝기가 푹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뭐 할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이게 더 많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게 길게 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지름이 큰 행성이 뭐 한다? 천천히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죠? 천천히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런 관계들까지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식이랑 도플러는 이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할 때 관측하기 제일 좋다. 선생님 비스듬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효과가 좀 덜할 뿐이고 수직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수직하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도플러는 관측 대상이 뭐다?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 그죠? 식! 관측 대상이 누구예요? 중심별의 밝기 변화. 내가 이놈의 이야기를 왜 계속 하겠어요? 요 다음에 할 얘기는요. 관측 대상이 중심별이 아니에요. 자, 얘네 둘은 관측 대상이 누구예요? 중심별이에요.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을 보던 중심별의 밝기를 보던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는 별인지 갖지 않는 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